제철소에 별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제철소라고 불려요. 왜 자꾸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냐, 노동자들이. 우리가 돈 벌러 왔지 죽으러 온 건 아니지 않냐.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들리는 안전사고 소식. 반복되는 사고에도 현장의 안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출근을 멈춰야 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오전 충남 당진의 한 제철소에서는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안전난간이 부서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는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사고 며칠 전에 작성된 안전작업 허가서에서 수상한 점들이 발견됐는데요. 안전작업 허가서 이 자료를 보시면 사전, 그러니까 작업 전, 3일 전이나 전에 이제 현장의 어떤 이제 하청 노동자의 어떤 현장 개선 그리고 안전조치 요구 사항을 이제 여기에 표기를 하면 원청은 이제 어떤 걸 안전 대책을 했다라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청업체가 위험사항을 기재하면 원청이 확인해서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시스템. 하지만 양쪽 필적이 모두 같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모두 작성하고 형식적으로 원청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게다가 그 내용 안에는 추락 위험, 전도 위험 등의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락 사고의 위험에 대해 인지를 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이윤이 먼저다. 이게 포커스를 엄청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들은 위험하면서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못하겠다, 안전조치 해달라 하면 너 집에 가. 보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죽고 배고픔에 내몰려야 되고 그냥 참고 일을 하다가 이런 또 중대재해나 사고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원인은 어떤 거다라는 게 수사 단계라서 말할 수가 없고 현장에는 여전히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한다? 이건 진짜 너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3월 2일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아연을 액체로 녹이는 포트로 떨어져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당시 작업장에선 안전 난간대도 없이 홀로 작업했고 생명줄 장치 등도 미흡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발생 건수는 총 449건이고요. 그중에서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집계된 사고만 61건으로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올해 발생한 당진제철소 사고와는 불과 이틀 차이. 세종의 한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한 디스플레이 업체의 직원이었고 협력업체로 출장을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 조사 중이라는 것만 알지, 그 현재 과정을 알지를 못하니까 답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언론에 그걸 대하기는 어렵죠. 조사 과정 중인데. 그럼 홍보팀이랑 좀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왜 없는 상황이세요? 사고가 발생했던 공장으로 가봤지만 접견을 막아섰고요. 전화로라도 입장을 묻고 싶었지만 관련된 두 업체 모두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태안의 한 발전소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청년 김용균 씨 사건. 사건 발생 5년이 지났는데요. 오주기를 앞둔 지난 12월 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고 그 결과 원청 대표는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진상규명만 제대로 되면 처벌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할 때도 그렇고 지면상에 다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는 다 그것을 부인하는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과 물증들 이런 것들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판결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계기가 됐던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이 있었지만 노동 현장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는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두가 당하는 거거든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대부분 못 하고 있어요. 결국은 발전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죽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최근 손끼임 사고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한 기업체.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다쳤고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변환을 했는지 저희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를 갖추고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업체. 근로감독관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자율적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까, 또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설마 이게 큰 중대재해로 이어질까 하는 그런 설마 증후군 때문에 그런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출 비용들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로 생각하고 그런 인적 자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한층 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루가 멀다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산업재해 사고.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죽음만 놓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유족들, 이 사람들도 다 엄청난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한 가정이 깨지고 평생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노동자의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뜻하는 중대재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대책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엔 1년의 유예 기간을 준 뒤 시행했고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를 준 후 실질적 적용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다시금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뭘까요? 저희가 중대법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예 관련해서 정보를 대표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정부, 노동자, 사업주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단순히 법 적용의 시기를 늦추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 이미 3년이 적용 유예가 되었던 상태에서 다시 2년 연장을 하게 되면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대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용을 유예를 연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통째로 무력화하게 된다라고 반면에 현실적 문제를 토로하며 시행의 유예가 반가운 입장이라는 사업주들.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다. 확대 적용일인 내년 1월 27일까지는 준비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 유예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아 300인 미만,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사망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을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매뉴얼과 절차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 이력이 없어서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상 확보가 어려워서 등을 꼽는 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합니다. 지난 여름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재도 수사 중인 상황에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반년 동안 수사 이루어져 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한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건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지금의 많은 인명 피해와 또한 오송읍의 농가들이 또 주민들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손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책사업 관련된 부서에서 분명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100%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하차도 인근 약 400m 거리에 미호강이 있었고 교량 증설 공사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설치한 상태에서 충분히 피해가 예상됐던 당시 상황. 중대 시민재해에 속하지만 아직 그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 세상을 간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안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참 참담한 일이죠.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명확한 경로를 정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